네, 저번에는 역버프를 했던 에코게임과는 다르게 이번 판은 정버프를 하는 게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라인 주도권입니다. 마오카이와 다리우스는 다리우스가 더 유리하고요. 니달리 뽀삐는 뽀삐가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니달리의 도주기를 상쇄시키기 때문이에요. 탈론 대 카타리나, 탈론이 유리합니다. 라인 클리어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3이라 스레시 대 진 레오나는 잘하는 쪽이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되, 아무래도 3이라 스레시 쪽이 조금 더 잘하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전체적인 한타 구도를 보면은 뽀삐 때문에 3이라의 진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인 틀을 짜보겠습니다. 아군팀의 기대 플레이, 제가 기대해볼 수 있는 플레이는 마오카이 룬이 난입이기 때문에 다리우스한테 최대한 솔킬 안 나게 라인 관리를 하고요. 만약에 다리우스 쪽에 라인이 걸쳐있으면 제가 풀어주는 방향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탈론의 빠른 라인 클리어를 통해서 정글 시야 주도권을 우선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텀이 뽀삐가 많이 개입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을 인지하고, 카타리나와 뽀삐의 이제 바텀 다이브 및 이러한 변수들을 시야 장악을 발빠르게 움직여주면서 상대 뽀삐의 위치를 대강 찾아주면 어느 정도 변수를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즉, 그래서 저는 정버프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바텀이 2레벨에 센 게 아니라 3레벨부터 강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킬을 딴다고 가정하더라도 3레벨이 되기 전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아래 3캠하고 바텀을 띄워도 그 당시에는 바텀이 2레벨이기 때문에 그냥 정버프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근데 이번 게임은 여기 현재 구간은 다이아 3, 4 구간, 즉 예티라고 하는 다이아 하이 구간입니다. 가끔 뭐 플래티넘도 섞여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할 수 있죠. 일단은 니달리는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창을 던져가지고 얻는 플레이를 취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멀리서 포킹하면서 창을 던져주시고 거기에서 이득을 얻어나가시면 됩니다. 최대한 거리 유지하시고, 지금 이제 선을 넘은 레오나를 캐치해줍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스타트죠. 여기서 한 번 더 날릴 수 있는 이유는 이 상태에서 집을 가더라도 시간에 맞춰서 정글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증폭의 고서가 아니라 무조건 정글 같은 경우에는 AP라면 다른 것보다 암흑의 인장이 가장 효율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판은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선을 위로 향할 거고요. 왜냐하면 바텀은 3레벨의 스킬을 모두 다 갖춰졌을 때 제일 세다는 타이밍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플레이를 할 겁니다. 굉장히 무난한 흐름이죠. 일단은 바텀은 라인이 푸시 당하고 있고, 미드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푸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론이 박아준 칼날부리 시야로 상대 정글의 이동 방향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탑에서도 현재는 라인이 푸시 당하고 있는 웨이브이기 때문에 와드를 박으러 나왔을 텐데 그 와드를 한번 지워주고 뺄 예정입니다. 이거는 창피하지만. 네, 그리고 여기에 뽀삐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뽀삐가 미드갱을 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대기를 하는 거를 나중에 부시 쪽에 저 이끼 쿵쿵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모션이 보였는데, 그게 굉장히 저의 안일한 플레이로 이렇게 돼버렸는데, 일단은 현재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다리우스가 노스펠이라는 점이고 마오카이가 라인을 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의 블루가 살아있는 걸 봐가지고 다리우스도 어찌 보면은 저 웨이브를 꼼꼼하게 박아놓고 갈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도 그냥 상체에 한 번 더 턴을 쓰려는 계획입니다. 우선 갱을 가기 전에 먼저 바위개를 먼저 먹어줍니다. 제가 만약에 갱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바위개에 먹혀있다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아쉬움을 최대한 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와드를 한번 지웠기 때문에 와드가 없죠. 다리우스 입장에서는 얘가 이미 탑에 있었다가 탑에서 죽었으니 아랫바위개를 갔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다리우스는 노스펠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찌를 수 있는 근거가 생겼죠. 그리고 아무래도 마오카이 니달리의 조합이 생각보다 시너지가 꽤 괜찮기 때문에 그 덕목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오카이가 아직도 라인이 저렇게 걸쳐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 더 봐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갱을 가줍니다. 자, 마오카이가 상대 쪽으로 이렇게 잘 밀어 넣었죠. 창 맞은 시점에서 다리우스는 죽었습니다. 네, 지금 레오나랑 뽀삐가 올라오는 장면이 확인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웨이브를 최대한 빨리 같이 밀어줘야 돼요. 그리고 혼자 먼저 빼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길에 뽀삐가 오는 동선일 수도 있으니 한번 체크해주는 방향입니다. 네, 이렇게 끝까지 같이 봐줬죠. 그리고 이 두꺼비를 먹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뽀삐가 저 강가시아로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했었기 때문에 제가 집 가기 전까지만 했어도 제 두꺼비에 들어올 수도 있는 변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생각해 볼 때 두꺼비를 먹지 않고 집을 가는 거였는데, 근데 결국에는 뽀삐가 저기 전령둥지 뒤쪽으로 걸어가는 게 나중에 보여가지고 결국 먹지는 못했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는 무난히 정글링을 하는 타이밍이고 이거를 먹고 나서 바텀 땅굴을 한번 봐준다는 생각으로 플레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쪽에 있는 두꺼비 쪽으로 시야를 뻗을 예정이고요. 자, 카타리나가 온다는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저의 위치가 발각되더라도 카타리나의 턴을 한번 빼줄 수 있게 창을 던져가지고 카타리나를 보내줍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빼면 돼요. 근데 3이라의 움직임이 너무 오버됐죠. 이걸 보고서 일단 바텀의 기대값을 어느정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체에서 해야겠다라는 확신이 생겼고, 이 이후에는 바텀을 크게 시선을 두지 않는 플레이를 선택합니다. 혹시 모르게 미드가 생각 없이 이쪽으로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주는 모습이고요. 네, 그래도 미드가 적당히 눈치는 있었나 봅니다. 일단은 레드를 왜 생략하고 바로 바이게로 가냐면요, 일단은 바이게는 어떻게 보면 공룡 자원이잖아요. 그래서 라이너가 먼저 와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꽤나 큰 요소기 때문에 지금 현재 라인 상황이 미드가 좀 더 좋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간 겁니다. 일단은 다리우스가 유채화가 빠졌다는 거 굉장히 좋은 신호죠. 그래서 저 유채화 빠진 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용할까를 항상 고민해 주시면 됩니다. 곧이어 나오는 전령 타이밍에 다리우스는 유채화가 없기 때문에 싸움의 승산이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뽀삐가 저쪽에 시야가 보였다는 신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드 주도권이 항상 강하기 때문에 바로 용으로 달릴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뽀삐의 위치가 계속 보였는데 미드 쪽으로 오는 것을 보고 미리 싸움을 봐줄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드 먼저 밝혀져 있던 시야로 한 번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죠. 지금 탈론이 멍청하게 저기 벽공각을 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운이 좋아서 결국 뽀삐가 못 잡았는데, 사실 원래는 저 채굴을 하고 싶었으면 직진으로 해가지고 포탑을 때렸더라면 애당초 이렇게 아슬아슬할 일도 없었을 텐데, 일단 바텀은 아니나 다를까 계속 이렇게 따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대충 아래 정글을 비우고 나면 바로 전령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바텀 주도권이 크게 없으니까 용을 치기에는 부담이 되죠. 그래서 아예 그런 부담을 리스크에 짊어지려고 하지 않고 편안한 다리우스의 유체화도 없기 때문에 승산 확률이 훨씬 높은 전령 쪽으로 가겠습니다. 마침 미드 2대2 교전도 승리에 이바지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체의 힘싸움은 니달리의 4킬 때문에 너무 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에 하나 제가 여기에서 바텀을 갔다가 변수가 생겨버리면 사실 저 전령이 무조건 우리 거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상대 거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텀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바로 위쪽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바텀은 당분간 시선을 안 두는 쪽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블루를 먹지 않고 바로 달려가주는 이유는 현재 미드가 완벽하게 웨이브를 밀어 넣었고 탑도 미니언 웨이브를 바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 타이밍이 공통으로 겹치는 순간은 꽤나 드물기 때문에 이 드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바로 활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탑이 저희 전령 쪽으로 턴을 한번 써줬으니까 위쪽에서의 일단 플레이는 어느정도 삼가해주고, 아래쪽에 교전이 일어나는 걸 보고 위에 정글 생략하고 바로 달려줍니다. 네, 마오카이도 마침 합류해주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방향을 선택합니다. 일단 여기서 쓰레쉬가 생각보다 좋은 플레이를 해줬거든요. 여기에서 일단 확정으로 먼저 끊어줄 수 있는 거리 내에 있는 애를 끊어주고, 이미 달아난 애를 쫓아가지 말고 아군을 먼저 지킬 수 있는 플레이가 우선입니다. 저거는 쟤네들이 알아서 잡겠지 이런 마인드로 하시는 것보다 저거라도 확실히 잡고 가야겠다라는 게 조금 더 게임을 승리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면 만에 하나 상대방의 슈퍼플레이로 인해서 변수가 생겨버린다면 결국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역전의 발판을 하나 마련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변수를 아예 생략해야 됩니다. 일단은 3이라도 라인을 밀었고 마오카이도 용 쪽으로 붙어주는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다시 용을 칩니다. 계속 욕심내서 치지 않았던 이유는 일단은 강타도 없었기 때문에 강타가 돌아오는 시간대, 그리고 아군이 합류해줄 수 있는 시간대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마침 뽀삐가 위쪽에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제 정글을 들어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지만 들어갈 수가 없는 이유는 핑크와드로 모습이 이미 다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 창을 잘 못 맞춘 거는 좀 창피하긴 하네요. 네, 뽀삐가 위쪽에 있는 걸 보고 바로 합류해줍니다. 아무래도 죽은 것 같은데 지금 미드가 이제 푸시당할 것 같이 보이죠. 그리고 또 전령을 14분 전에 까지 않으면 포탑 채굴을 하기도 힘드니까, 아니 애당초 전령을 먹은 의미가 없잖아요. 전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돈을 챙기기 위함인데 초반에 돈을 챙길 수 없다는 거는 전령을 사실 의미 없게 먹었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14분 전에 먼저 빨리 풀어서 골드를 얼른 챙기는 플레이를 합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무턱대고 바로 하기에는 어느정도 죽을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카타리나의 스킬이 빠질 것 같다고 느껴질 때 그때쯤 이제 까서 확실하게 죽지 않는 각을 만들어 가지고 했습니다. 자, 일단 위쪽에 애들이 다 있죠. 핑크하드를 지우려고 하는 애를 어느정도 잘라먹기를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마침 수정초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해당 플레이는 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저 그레골 보안이 싸움이 열릴 것 같아서 집을 바로 캔슬하고 먼저 합류해줍니다. 마침 뽀삐도 저기 있었는데 심지어 미드 웨이브도 먼저 클리어했던 탈론이 좋은 결과를 만들었네요. 네, 그래서 대충 게임의 승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겼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비록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렇게 정석적이고 기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근거를 기반으로 보여드리는 플레이들을 잘 참고하셔서 꼭 티어를 올리실 때 좀 유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정글 동선, 이번에는 밑에서 올라가는 정버프 방향으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대충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게임은 사실 굉장히 힘들게 흘러갔어요. 왜냐하면 미드에서 바텀이 자꾸 던져가지고 한 5번의 위기를 맞이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마오카이가 너무 잘해줬고 탈론도 중간에 위태위태 했었으나 마지막 점으로 갈수록 게임의 승리에 크게 이바지해줬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끝날 때 당시에 저의 데스는 결국 2데스밖에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게임을 길게 이끌어 갔어도 많이 죽지 않았던 것에 게임의 승리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게임 승리 요인 분석입니다. 제가 이번 판을 이겼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은 바텀이 생각보다 너무 못했어도 미드도 나름 던지는 플레이가 좀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죽지 않았고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항상 미리 움직임을 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플레이 방향을 한 번 더 꼬아서 갱을 갔고요. 그리고 일찍이 바텀의 기대값이 낮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계속 상체에서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미드 웨이브를 기준으로 항상 움직임을 취했고 거기에 맞는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항상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니달리 같은 챔피언은 데스가 좀 다른 챔피언과 다르게 상당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죽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아무쪼록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